미국 CPI 지수 급등,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 상승장 바닥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가? 거래 수익이 이더리움을 압도, JP모건의 지원을 받은 솔라나는 2025년 금전수가 될 것인가? OKX 연회 KOL들이 모였다. 비트코인 15만 달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16년 비트피닉스 해킹 사건, 미국 법무부가 약 41억 달러의 자산을 압수. SEC가 현물 비트코인 ITF를 평가 중. 태국에서의 상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새로운 구매자가 유가랩스를 넘을 수 있을까? 크립토팡크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동안 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1월 16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은 핵심 CPI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예상보다 상승했지만 핵심 CPI는 예기치 않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며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매파 정책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1,500달러 급등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시장은 단기적으로 매수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락 분위기가 짙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21주 이동평균선은 트렌드를 포착하는 중요한 지표로 가격이 이 평균선 위에 있으면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은 약 8만 5천 달러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에 두 번째 취임 준비를 하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의 변동성 예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Derive.xyz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풋옵션의 비율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미결제 계약의 40%로 상승했으며 7일 만기 내재 변동성은 3% 상승해 56.5%에 달했고 30일 만기 내재 변동성은 1.5% 상승하여 57.5%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4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총액은 2억 1천만 달러로 총 자산 가치는 1,897.81억 달러, 순자산 비율은 5.7%입니다. 풋옵션 증가와 ITF 자금 유출은 시장의 비관적인 감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내재 변동성의 상승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 투자자는 잠재적인 가격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솔라나는 온체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강력히 복귀했으며 지난 7일 동안 총 거래 수수료는 3,223.8만 달러로 이더리움의 2,554.3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활성 주소 수는 3,408만 6천 개에 달하고 거래량은 7만 1,990억 건에 달합니다. 디파일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솔라나의 에코시스템 수익은 7억 5,100만 달러에 달해 이더리움의 3억 1,40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JP모건은 솔라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솔 관련 제품이 향후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관리자산 규모는 1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SEC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솔라나 ETF의 단기 승인 가능성은 낮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는 향후 긍정적인 신호를 의미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서프라이즈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CPI는 전년 대비 2.90% 상승으로 둔화되었고 핵심 CPI는 3.2%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월간 증가율은 0.2%로 감소하여 4개월 연속 둔화되었습니다. 호텔, 의료보험, 임대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금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며 채권 시장의 매도도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CME의 패거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여전히 멀어 보이며 1월 29일에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이 주목됩니다. 미국 주식과 미국 국채 시장의 초기 압박이 완화되었고 다우 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급등했으며 S&P 500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와 리스크 자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상승을 촉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이더리움은 3,400달러를 넘어섰으며 솔라나는 10% 급등하며 200달러의 심리적 가격대를 넘었습니다. 1월 14일 OKX는 베트남 다낭에서 OKX 연호의 행사를 개최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 빌더들에게 미래를 주제로 한 교류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수의 KOL들이 마이켈과 함께 자신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你的持仓的前3名是什么？以太坊、ORDI、比特币。ORDI 有 Solana，还有以太坊。是比特币、以太币跟 BNB 代币。BTC、SOLD 还有 ENA。当然还是这个 BTC 了，第2位以太坊，然后第3位呢蓝蝴蝶。做下 AI 了，像 AI16Z、ZR Pro 啊。第1名的话是 ONDO、Gala Games， 其他有 BNB、比特币、狗狗币和以太坊。你觉得这一轮比特币牛市最高能冲到多少？16万，20万以上，15万美金没有问题，15万到18万美金吧，16万美金吧。所以可能18、19万都有可能，但偏偏可能就不会到20万。另外就是20万我得发裸照，所以说我不希望它到20万。什么信号你会考虑要减仓？热情在减退的时候，或者是热情最高的时候要撤掉。大家如果是持有比特币的话，其实永恒牛市都是有可能的，但山寨币我觉得还是要注意一下周期的问题。多空比非常的明显，我就会选择减仓。 OKX 연회에는 전 세계 콜들이 모였습니다. 일부는 저조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이 1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퇴출을 외쳤던 사람들은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시장의 후퇴는 여러분이 차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 차에 타지 않으면 상승한 후에 탑승하지 않았던 걸 후회할 뿐입니다. 법망은 넓고 악당은 피하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16년 비트피닉스 해킹 사건에서 도난당한 자금을 비트피닉스에 반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2016년 8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트피닉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약 11만 9,756 비트코인이 도난당했으며 당시 가치는 7억 2천만 달러였고 현재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5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6년 후 일리아와 헤더 모건 부부는 돈 세탁 음모로 유죄를 인정했고 미국 정부는 그들이 관리하던 지갑에서 약 95만 개의 도난당한 비트코인 가치 36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약 4억 7,500만 달러의 자금도 압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14일 자 법적 문서에 따라 형사 피해자 권리법 및 강제 형사 피해자 배상법에 의거하여 비트피넥스가 2016년 해킹 사건에서 피해자로 정의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압수된 비트코인 등의 자산을 거래소에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특히 공격 이후 계좌 가치가 감소한 비트피넥스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2024년 11월 13일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I think one place to start is that the amount of funds that have been seized by the DOJ is now amounting to something like $4.1 billion, according to Bitcoin's market value. Now, obviously, that's going to change a lot. But I think this underlines the point that this is one of the biggest seizures ever. 왜 비트피넥스가 피해자로 정의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일까요? 그것은 2016년 해킹 사건 직후 비트피닉스가 보상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비트피닉스는 먼저 화폐 손실을 사회화하여 모든 계좌가 36%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게 BFX라는 채권 형태의 토큰을 발행하여 그들의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이 토큰은 이후 1대1 비율로 비트피닉스에 의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피닉스는 해야 할 일을 모두 했고 보상도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시의 비트코인 가치와 현재의 비트코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가 도난당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행동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신뢰를 일정 부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채권과 정부 채권이 동시에 발행, 태국의 규제와 지원의 이중시험, 2024년 MPT 시장의 부활, 유가랩스의 새로운 인수 루머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복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강조하고 혁신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새 총리 스레타 타위시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는 16세 이상 시민에게 10,000바트의 디지털 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자들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며 재정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리시스의 2024년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태국은 소매 및 중앙 집중형 서비스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전체 채택률은 16위에 올랐습니다. 태국 SEC는 현물 비트코인 ITEF가 현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SEC의 사무총장 포르나농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러한 ITEF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은 해외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펀드 내 펀드는 허용되지만 직접적인 비트코인 ETF 상장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The official stock exchange of Thailand is getting into the crypto game, which in of itself is very big news. When you expand the context a little bit, you can see that Thailand is very quickly shaping up to be a very important pillar of the global crypto economy. 또한 태국 SEC는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 채권으로 뒷받침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시장의 접근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탁신 시나와트는 정부 채권으로 뒷받침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여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수용과 규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1월 14일 태국 기술범죄단속부는 암호화폐 예측 시장인 포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싱가포르는 1월 12일 해당 플랫폼을 차단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규제 여부를 조사하여 플랫폼의 퇴출을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마켓은 여전히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듀운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첫 15일 동안 거래량은 5억 1,5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슈퍼볼 시장에서는 1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MPT 시장은 강력하게 회복하며 거래액이 3,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년 대비 65% 상승했습니다. 고급 MPT 프로젝트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크립토펑크스의 연간 거래액은 7억 달러에 달했고 평균 판매가는 45% 상승했습니다. 보드 에이프 역트 클럽의 평균 가격은 150 이더리움 약 25만 달러로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유가랩스는 2022년 크립토펑크스를 1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한 이후 간섭 최소화 방식을 고수하며 에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여러 차례 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가랩스의 새로운 인수설이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즈키의 연구원 와렌은 소셜 플랫폼 X에서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유가랩스가 크립토펑크스의 지식 재산권을 매각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이 소문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유가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갈가는 어제 이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크립토펑크스의 최저 가격은 35 이더리움에서 42 이더리움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약 13.5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날 거래량과 판매액은 각각 321%와 285% 급증했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가랩스가 실제로 크립토펑크스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매각한다면 잠재적인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부인한 후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브럼 에어드롭처럼 말이죠. 부인을 믿는다 해도 소유권 변경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큰 거래자들은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구매자를 향해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매자가 유가랩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가와 펑크스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상적인 구매자는 유가의 전략을 이어가고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보상을 위해 깊이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소식은 만약 매각 의향이 있다면
유가는 신중하게 구매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펑크스가 유가에 남아있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3명의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틱톡이 이번 주 일요일인 1월 19일에 금지되지 않도록 다양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임 블록체인 로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0만 규모의 생태계 지원 기금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로닌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지원 금액은 $20,000에서 $300,000까지 다양합니다. 인도의 통신 및 기술 기업인 JEO 플랫폼스는 포리곤 개발팀인 포리곤 랩스와 협력하여 인도에서 웹3 및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8개 주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플로리다, 엘라베마,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텍사스주입니다. 유니사튼 X 플랫폼에서 공식 인증 페이지가 오픈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하단에서 공식 계정 인증 페이지를 찾아 유니사 팀 구성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